자, 와이낫 세 가지 영화로 가겠습니다. 최과장의 와이낫 리스트. 와이낫 첫 번째는요? 예, 와이낫 첫 번째는 2008년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영화는 조제 사마라구라는 소설가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예, 조제 사마라구입니다. 사마라구? 예. 이게 포르투갈 작가고요. 98년도에 노벨 문학상 탔어요. 예. 그리고 줄리언 무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는 그런 패닉 상황에서 이 줄리언 무어만 면역이지. 예.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평화로운 그냥 어느 날인데 아내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왠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한 명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는 엄청난 전염병이 돈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떤 이제 수용소에다 가둡니다. 수용소에 가두는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근데 사실 수용소에 가둔 게 의미가 없어진 게. 그치, 안 보이는. 예, 뭐 바깥 세상도 그냥 다 사람들이 눈이 멀어요. 예. 근데 이제 수용소 안에서 이 갇힌 사람들. 그 이유가 나오나? 아니요,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유 안 나오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는 안 나오고 숙주만 나와요. 그 병의 최초. 운전하다가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동양인 아니었어? 아니야. 그랬나? 첫 발병자가 계속 퍼뜨리는 거죠. 첫 그 사람을 도와주던 뭐 남자, 이 남자의 뭐 와이프 뭐 이러면서 좀.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재난 상황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사실 이 영화의 관심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맞아. 예. 그 인간들의 모습을 사실은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매너도 지키고 각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사는데 그 안에서 깡패가 하나 나와요. 네. 항상 그렇죠. 깡패가 하나 나오면서 그 깡패 주변에 다른 깡패들이 모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 와중에.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급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착취하는 구조가 발생이 되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그 깡패로 나오는 악당으로 나오는 가엘 가르시아 베르나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어디 멕시코 출신 배우인데 되게 인상적인 연기 많이 하는 배우입니다.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그 체게바라 젊은 시절을 역할을 했던 배우고. 페르난도 메이렐레스가 그 남미 브라질 감독이라서 이런 그리고 히스패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면의 과학에서 주인공 남자. 수면의 과학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아까 그 갱스불 그 여자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인 버킨 딸. 예. 어쨌든 이 영화는 저도 이 극장에서 혼자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혼자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렇게 막 되게 먹먹해져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은 진짜 케오스가 되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은 알겠어. 앞이 안 보이면 모두가 앞이 안 보이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 거지. 마치 어쩌다 보면은 막 술자리가 한참 됐는데 나는 멀쩡해지고 간 상황 있잖아요. 애들 다 취해 있는 상황 있잖아. 너무 웃기잖아. 애들 웃기고 한심하고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걔네들 하는 짓 보면은 가관이야. 막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면 일단은 씻거나 위생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거기 그 수용소는 개판이지. 그렇죠. 되게 잘 세트 같은 거 잘 해놨어. 막 그냥 아무데나 싸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바로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섹스를 하잖아. 거기서 와이프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남자가 그냥 그 욕정에 이끌려서 섹스를 하는데 와이프가 되게 철학한 눈길로 보고 있어. 그 장면을.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야.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줄리언 무어가 눈을 뜨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저는 그 시선을 신의 시선으로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을 볼 때 개판이겠지. 정말 얼마나 개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의 시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 전능은 아니지만 전지적인 시점으로. 그리고 전능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재난 영화였군요. 네, 나는. 재난 영화로. 아웃브레이크 질병. 전 마지막에 다시 시력이 돌아온다는 거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씩 돌아오잖아요. 제일 처음, 제일 처음 눈 멀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돌아오고 난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그거는 이제 어떤 희망의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흔히 말하는 똥 싸지러 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죠. 저는 생각이. 저는 희망의 메시지로 만든. 인간이 그런 거 덮는데 또 선수잖아. 덮는다? 너는 끝까지 성악이구나.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다 덮잖아.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거 무슨 말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안도감, 막 진짜 어떤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는 딱 장치가 있는, 나를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어떤 슈퍼마켓에 지하 창고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 장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기까지 못 오니까 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인데 이미 다른 곳은 다 약탈당해서 그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그치. 그런데 거기 이렇게 탁 잠겨 있는 그 창고를 줄리언 무어가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식량을 갖다가 먹거든요. 거기랑 나중에 자기 집을 찾아가서 자기 집은 아무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게 샤워하고, 그대로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따뜻한 데서 샤워하고 좋은 옷을 입고. 되게 개운해하는. 맞아. 내가 다 개운해 그거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안락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에서 나오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더 로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어느 이렇게 집에 지하에 이렇게 숨겨놓은 창고 같은 데서 거기에 숨어서 아들이랑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따먹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약간 그런 심리. 나는 이 눈먼자들의 도시를 보고 나서 두 가지 떠올랐어. 하나는 눈이 보배다.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파고들어.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와 정말 눈이 보배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광고에서 뭐 그런 것도 나오죠. 뭐 정령 무슨 보는 것이야말로 뭐 축복이나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속담은 아닌데 그냥 그 장림나라 애꾸가 왕이다. 장림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다. 뭐 이런 그 저기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저는 요것만 말씀드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저는 되게 통쾌 그 승우조에서 그 깡패 대장 그놈이 줄리안 난 네 목소리 기억할 거라고. 그런데 줄리안 난 네 얼굴을 기억할 거라고. 맞아. 명대사야. 맞아. 멋있었어. 그때 얘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방에 먹을 거 배급하면서 뭐 여자를 바치라 그러나 이런 거 나오잖아. 맞아요. 그거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예, 첫 번째 와이낫은 눈먼자들의 도시. 자, 두 번째 와이낫으로 갈까요? 예, 두 번째는 1997년 믹 잭슨 감독의 볼케이노입니다. 예, 이건 뭐 단테 스피크랑 이거랑 둘 중에 뭐 할까? 이거 형 저기 화산 관련된 재난 영화가 없어서 제가 요 두 개가 또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나는 단테 스피크를 더 재밌게 봤는데. 네, 아니 저는 둘 다 재밌었는데요. 볼케이노도 재밌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둘 다 재밌게 봤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볼케이노 쪽으로 저는 좀 더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이게 이상하게 그때 97년도에 볼케이노랑 단테 스피크 같이 나오고 98년도에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랑 같이 나왔어요. 그 90년대 후반에 동시에 같은 스토리,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들이 두 개씩 꼭꼭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장치처럼. 분노의 영유, 백드래프트도 또 그런 영화랑 같이 나오고. 그것도 거기에 또 우리나라 영화까지 섞여가지고 동감이랑 프리퀀스랑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볼케이노가 더 흥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어쨌든, 이 볼케이노는 토미리 존스가 주인공이고요. 앤 헤이시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그 LA 도심 한복판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영화고요. 저는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의 교과서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재난 영화가 담아야 될 덕목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일단 재난의 전조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ABC 아까 말씀하셨던 A들이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재난의 상황, 발생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요.
막 비주얼 쇼크를 막 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사투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 사투들이 굉장한 속도감으로 막 쉴 새 없이 진행되면 긴장감을 놓지 않게끔 계속 그 어떤 위기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노력,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이어지고, 또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재난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법칙, 숭고한 희생. 예, 이 나와요. 희생. 예. 저 숭고한 희생 장면에서 딱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딱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지하철 밑이 이제 용암으로 싹 다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점프를 하면 살 수 있어, 지금. 근데 이 사람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고 점프를 딱 했는데 용암으로 탁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기가 안고 있는 사람을 밖으로 던져내고 자기는 용암 속으로 사라지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고, 또 하나가 이제 용암이 막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막 그 병원, 되게 큰 병원이 있는 그 도심 한가운데서 완전 솟구치는데, 이거를 방향을 틀기 위해서 얘네가 급격하게 이제 생각해낸 게 방법이 건물을 쓰러뜨려서 그 길을, 용암의 길을 바꾸자라고 해서 건물을 쓰러뜨리려고 이제 경찰들이 급하게 막 이제 폭탄을 막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 빌딩 지하를 담당한 그 걔네들이 그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갇혀요, 그 안에서. 근데 사실 살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무전으로 어디 완료 막 이제 무전을 급박하게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그 갇힌 두 명이서 눈빛을 딱 교환해요. 그래, 우리는 여기서 가자. 눈빛 교환하고 딱 무전이 딱 와요. 건물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딱 그러고 나서 팡팡팡. 그게 그 시퀀스가 우주선에서 많이 어딜까지 그쵸, 갔는데 못 돌아오는 상황들을 맞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예, 아마겟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재난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장치. 그 희생이지, 숭고한 희생. 예, 어쨌든 이런 이 영화 여름에 보면 진짜 더워. 겨울에 보세요. 겨울에 보면 좀 뜨거워요. 이거랑 단테 스피크는 겨울에 보시면 돼요. 일본 침몰 또 비슷하죠. 일본 침몰. 네, 두 번째 천안강이. 추천하는 재난 영화입니다. 자, 세 번째 와이낫은요? 예, 세 번째 와이낫은 2000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스페이스 카우보이입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재난 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난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좀 어려워. 재난 상황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큰 재난이 날 뻔한 영화예요. 뭐야 이게? 정말 큰 재난이 날 뻔한 영화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예,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어디에 낑길 데 없으니까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한 30분 정도. 나중에 노익장 영화 뭐 이런 거 할 건데, 진짜. 그때 다시 해요. 그때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하는데, 제가 이 영화는 너무 꼭 소개하고 싶고, 탐이 나서. 그리고 재난 영화로 분류가 돼요. 디제스터 필름으로. 존스가 나오네. 예, 디제스터 필름 그 목록에 들어가고. 예, 그래요. 예. 분류가 그렇게 되나?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재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큰 위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떨어져요. 보통 위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주왕복선이 가서 걔를 이렇게 잡아다가 지구로 가져와서 이제 수리를 하거나 뭐 폐기 처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너무 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쏘아 올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올라가서 계속 그 위에서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뭘 붙이고 해서 이게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 위성인데 구형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나사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동원이 돼도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개발한 사람이 직접 가서 고치는 수밖에 없다. 그걸 개발한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인 거예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58년에 미 공군에서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그 팀의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다 취소가 되고 나사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우주에 가고 싶었던, 우주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왔다. 예,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꿈이 좌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완전히 늙은이가 됐지만 내가 우리 그때 그 팀원들 모아서 보내주면 내가 가겠다. 이거 하겠다. 라고 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가서 결국에는 근데 그 나사에서도 우리 조건은 너희들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체력 테스트하고 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결국 이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우여곡절 끝에 토미 리 존스는 사실은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얘 안 보내주면 안 간다 또 땡깡 부려가지고 결국 가요. 근데 가서 까보니까 이게 통신위성인 줄 알고 가서 까봤더니 통신위성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핵무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핵 미사일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막 어떻게 하냐, 뭐 난 우리한테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보내냐, 뭐 아무튼 그런 실갱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게 다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애초에 계획이. 그러면서 이게 막 가동돼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구로 떨어지면 완전 대참사가 벌어지니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토미 리 존스를 내가 혼자 얘를 데리고 달로 가겠다. 달과 그 중간까지만 가면 그 이후부터는 중력으로 가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추진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귀환을 하는데 귀환 과정도 되게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할아버지들 귀환을 하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아내랑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달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토미 리 존스 이름이 호크거든요. 호크는 이 일을 해냈을까? 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이렇게 달 표면 위로 이렇게 카메라가 싹 움직이면서 Fly Me to the Moon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노래가 싹 나오면서 이 달 표면에 무슨 바위 같은 게 있고 막 그 위성의 잔해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달 표면에. 그리고 그 바위 뒤로 이렇게 싹 돌아가면 토미 리 존스가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그 바위에 기대서 앉아 있는 그 장면으로 딱 끝납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영화고요. 굉장히 큰 재난이 일어날 뻔했던 이건 좀 야로가 있구만. 하여튼 뭐 재밌는 영화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할아버지들이 다 또 한 칸씩 하는 한 칸씩 하는 분들이고 내가 도널드 서덜랜드 되게 좋아하거든. 도널드 서덜랜드 키퍼 서덜랜드 아빠고 JFK에서 X 워싱턴의 X 장군 오만과 편견의 아빠. 이 사람 뭐 워낙 많은 영화에 나오니까. 그리고 뭐 제임스 가너도 나오고 뭐 그죠.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난 영화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 노인들의 그 여유가 보이고요. 조낸 영화 정도. 재난은 아니고 한 조낸 정도.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젊은 비행사들과의 뭐 신경전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니까 재난 영화지만 유쾌한 느낌을 주는 이 노익장을 발휘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유쾌한 영화입니다. 노익장. 하긴 뭐 오늘 뭐 이렇게 유쾌한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깔깔거리면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었지 우리? 왜 웃었지? 아마겟돈에도 노익장이 나오죠. 그 옛날 해병대 할아버지 때문에 나오지. 프로이덴샤가 뭐야? 샤덴 프로이데. 샤덴 프로이데. 예. 와이나 세 가지 영화까지 들었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